예, 이재명 대표 지금 전국을 돌면서 전당대회를 하고 있죠. 아직까지 여전히 압도적인 선두를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광주와 전남 지역을 찾아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나라 살림이 깝깝하지요? 참기 어렵지 않습니까? 거시기 해부로 해서 그죠? 거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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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는 일배나 다름없던 공장 노동자 이재명을 다시 태어나게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저의 입으로 그 억울한 피해자들을 비난했습니다. 광주를 비난하던 그 철없던 일배나 다름없던 사람에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우는 투사로 만들고 결국 이 나라의 중추 민주당의 지도자로 여러분들이 키워주셨습니다. 예, 최소은 평론가. 네. 일배, 예전에 이제 일간 베스트라는 이제 커뮤니티에서 시작이 됐는데 그렇게 좋은 뜻으로 사용되고 있지는 않은 단어입니다. 왜 이재명 대표는 일배라는 말을 꺼낸 겁니까? 저는 두 가지 노림수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첫 번째, 본인이 성장사가 굉장히 좀 힘들고 어렵지만 이른바 성공 스토리를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년 가장 시절에 본인이 그 일간 베스트를 검색하고 할 때 거기에서 광주 항쟁은 쉽게 말해서 그게 이제 항쟁이 아니라 뭐 사주에 의한 것고 폭도들에 의한 것이었다. 왜곡된 정보를 받았는데 내가 이제 오늘날 이렇게 야당의 지도자로 커서 여러 번 다시 섰는데 그 광주에 내가 여기 지금 주인공으로 섰다. 이 얘기를 하면서 본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함과 더불어 아울러 이 일배라는 말을 소환함으로써 일종의 국민의힘과 보수 지지층 전체를 좀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좀 비하하는 의미로 싸잡아 저는 이렇게 공격하는 그래서 자꾸만 일배라는 단어를 소환해요. 굳이 이 얘기는 본인 대선 시절에도 한번 나온 얘기인데 예. 이 얘기를 왜 당권 경쟁에서까지 꺼낼까? 저는 제가 보기에 본인의 어떤 그런 전향된 모습을 통한 지도자의 궁양을 보인 것과 동시에 국민의힘과 전체적 보수 진영을 일배라는 단어로 공격하면서 저는 결국 라벨링하는 거다. 이것 또한 일종의 낙인 찍기다. 나는 과거에 그랬지만 이제 개가 천선했다. 그렇죠. 그래서 광주 전남 나를 지지해달라. 그렇죠. 그렇지만 아직도 저기에 빠진 세력들이 있지 않느냐라는 중의적 어법으로 저는 자꾸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 용어가 소환되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한동훈 대표는 과거 비대위원장 시절에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일배 출신입니다. 본인도 인정하다시피 일배 출신입니다. 일배 출신 이재명 대표에게 저는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장관이 되고 보니 왜 문재인 정권이 그거 안 해줬는지 알겠더라고요. 귀찮아서 손이 많이 가서 안 해준 겁니다. 어떤 분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일배 출신인 걸 자백했다. 그 얘기를 한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라디오에서 나오는 소리는 광주의 폭도들이 북한군하고 연계해서 폭동을 일으켰다. 잘못된 정보에 속아서 광주의 피해자들을 욕하고 다니던 봉돌이 출신의 이재명이라고 하는 대학생 하나를 정신 번쩍 들게 한 겁니다. 예, 김진욱 전 대변인. 노림수가 있는 건 거죠? 있는 거죠. 지금도 여전히 저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광주 항쟁, 민주화 항쟁을 북한의 지령을 받은 사람들의 소행이다. 그런 것들이 이 광주 항쟁의 본질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여전히 계시고 그런 부분들에 속아서 속고 있는 건지 그게 믿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대우각성을 촉구하는 것이죠. 지금 이재명 대표가 특히 오늘 광주에 가서 저 얘기를 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에서도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는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서도 찬성하고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은유적으로 강조한 것이고 앞으로 헌법 개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겠다, 나는 추진을 하겠다 하는 의지도 품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재명 전 대표 현재 전당대회에서 80%대 후반의 높은 누적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김두관 상대 이제 경쟁 후보인 김두관 후보가 오늘 어떻게 얘기했냐면 현재 민주당의 운명은 민주당의 외곽 조직이라고 불리는 더민주혁신회의가 좌지우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대 개파된 계기는 공천을 통해서 그러니까 더민주혁신회의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이번에 공천장을 받았고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다.
군대 내 사조직인 한하회를 연상시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최선 변호사. 네. 한하회 하면 이제 김영삼 전 대통령이 이제 청산을 한 그건데 네. 김두관 후보 입에서 이 한하회 이름이 나온 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김두관 후보가 저는 뭐 저 얘기를 모르고 했겠습니까? 전략적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자꾸 얘기하잖아요. 민주주의, 그러니까 즉 민주당에 민주가 있으려면 다양성이 있어야 하고 서로 간에 관용과 포용이 있어야 하는데 자기가 무슨 말만 하면은 이재명 일극체제라고 하면은 그 이른바 강성 지지층들이 들고 일어나 가지고 완전히 뭐 김두관 척결을 외치고 있으니 이렇게 되겠냐. 오히려 그 결국은 우리가 그러한 계파들, 그러한 뭐 맹목적인 그런 집단들을 우리가 방치하다 보면은 그게 군사조직 하나회가 되듯이 이렇게 강성화돼 그러니까 일변도로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저는 사실 저 얘기에서 또 김두관 후보가 집중 공격을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김두관 후보가 저런 식을 통해서 좀 선명성과 자기 주장의 메시지를 좀 강화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 저게 벽이지 저게 문이겠습니까? 저는 저 오히려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은 정말 김두관 대표를 더 말하자면 배신자론으로 공격할 것 같아서 김두관 대표의 저 앞날이 별로 순탄치 않아 보입니다. 예, 알면서도 저렇게 공격을 당하기 위해서 뭔가 본인의 존재감을 더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더민주 전국혁신회의에서는 비판 성명이 나왔습니다. 시대착오적인 인식이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는데 넘었다. 엘리트 정치 사고방식이다. 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김두관 후보가요. 오늘 광주 합동연설에서 이 발언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당대표가 되면 저는 이재명 후보를 비롯해서 많은 차기 대선 주자들을 함께 키우겠습니다. 전남 장흥 출신 임종석 문재인 정부 비서실장도 있고 전북 장수 출신 박용진도 있고 김부겸, 김경수, 김동연, 이탄희 많은 사람들이 경쟁하고 토론해서 경쟁력 후보를 만들어야 합니다. 저 김두관 차기 지방선거, 차기 대선, 연대연합을 통해서 반드시 승리로 이끌겠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 이름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친문이라고 할 수 있는 분, 또 공무원을 해서 경기도지사를 하고 있는 김동연 지사 등등의 이름을 언급을 하면서 이재명 전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 또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 이걸 넘지 말아야 될 선 넘은 거 아니야? 내가 지금 가장 앞서가고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아까 하나회 발언은 부적절했다고 보지만 저런 발언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에 지금 대선 후보들이 다양하게 나와야 되는 것은 민주당이 다음 지방선거나 다음 대선에서 정권을 되찾아오기 위해서는 매우 필요한 일입니다. 지금 이재명 지금 후보가 당대표 후보가 무슨 좀 중도층에 어필할 수 있는 뭐 감세, 뭐 종부세, 뭐 금투세 관련 정책들을 이제 내놓고 있는데 외연 확장과 중도 확장은 사실상 그런 정책적 접근도 필요하지만 당내에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번 전당대회에서 사실 김두관 후보 이외에 다른 목소리가 사실 전무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저조한 투표율로 이어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려해서 김두관 후보가 다음 다양한 사람들을 우리 당의 대선 후보로 길러내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좀 강성 지지층이나 뭐 이재명 후보의 지지층에서도 이런 거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김지수 후보도 지금 전당대회 3인의 후보로 열심히 뛰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드리면서